안녕하세요. 유픽입니다. 오늘 5월 14일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스피는 다시 8,000선 문턱까지 올라왔고 도는 반도체, AI, 인프라, 로봇 바이오 실적주로 선별 이동한 장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7,990선까지 올라가며 다시 8,000선 재도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감권에서도 7,950선 부근을 지키면서 전날보다 1% 이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 전체 종목이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은 강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즉, 겉으로는 지수가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쉬는 종목은 쉬는 선별 장세였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1180선 후반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로봇, 신규 상장주,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장중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반도체, 히토류, AI, 대만 문제 같은 시장에 민감한 이슈들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단순히 국내 재료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미중 회담 결과를 기다리면서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으로 기대감이 먼저 들어온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중 회담은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회담 분위기가 부드럽게 나오면 글로벌 기술주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삼성전기, 대덕전자, LS에코에너지 같은 AI 인프라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완화가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 한국 반도체가 그동안 봤던 반사이익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내일 반도체는 미중 회담이 좋다니까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장 초반 거래 대금이 실제로 붙는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히토류입니다. 미중 갈등이 커질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적인 메시지를 내면 히토류주는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담에서 관세나 대만, 첨단 기술 규제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면 히토류 관련주는 다시 단기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도체, AI 인프라, 히토류, 환율, 외국인 수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특징주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흐름은 반도체와 AI 인프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근 30만 전자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00만원 돌파 기대감이 붙으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장중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단순히 시초가가 높다고 따라가기보다 고점 돌파 후 버티는지 눌림에서 다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 쪽에서는 LS에코에너지가 강했습니다. 베트남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공급 소식이 부각되면서 전력망, 전선,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는 반도체만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려면 전력망 번압기, 케이블, 냉각, 서버 부품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뿐 아니라 LS에코에너지, LS일렉트릭,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AI 인프라 종목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흐름은 로봇이었습니다. LG전자는 로봇과 AI 신사업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LG전자를 단순 가전주로 봤다면 이제 시장은 LG전자를 전장,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스마트 팩토리까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강하게 움직이자
TPC 로보틱스, 코스모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에도 관심이 번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봇주는 기대감이 큰 만큼 단기일 급등 후 변동성도 큽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나 상한가 근처 종목은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빠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상한가를 따라잡기보다 다음날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바이오였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특허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부각되며 코스닥 중심주로 다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삼진제약, 뉴로핏, 아리바이오 관련 이슈까지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바이오는 한번 재료가 붙으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찰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오늘 많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내일도 고정권을 지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내일도 버텨주면 바이오 후발주로 돈이 더 퍼질 수 있고, 알테오젠이 밀리면 바이오 전체가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흐름은 실적주였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은 1분기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이어졌고, CJ제일제당도 해외 식품과 바이오 실적 반등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처럼 지수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막연한 테마보다 시적으로 설명되는 종목들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실적주는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적주도 급등한 날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음날 눌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 흐름은 항공과 M&A 이슈였습니다. 오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항공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또 네이버는 우아한 형제들 인수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개별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 초반 갭상승 후 밀리는지 아니면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다시 돌파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내일의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은 무작정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오늘 들어온 돈이 내일도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관심 섹터는 반도체와 AI 인프라입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대덕전자, LS에코에너지, LS일렉트릭입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전자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지, SK하이닉스는 200만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견디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는 AI 서버 부품 기대감이 이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LS에코에너지와 LS일렉트릭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테마가 내일도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중 회담이 중요합니다. 회담 결과가 기술주에 우호적으로 해석되면 AI와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규제 완화가 한국 기업의 애매한 해석으로 나오면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다가 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도체는 뉴스보다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관심 섹터는 로봇입니다. 관심 종목은 LG전자, TPC 로보틱스, 코스모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LG전자는 로봇 테마의 대형 기준주입니다. LG전자가 내일도 버텨주면 후발 로봇주에도 관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한 로봇주는 절대 무리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코스모 로보틱스처럼 신규 상장 후 급등한 종목은 상승폭이 큰 만큼 하락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급등주 추격보다 눌림 후 재상승 여부를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관심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관심 종목은 알테오젠, 삼진제약, 뉴로핏, 아리바이오 관련주 유한양행, 니가캔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바이오의 기준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내일 고정권에서 버티면
바이오 전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기술료 수령 이슈. 이가캔바이오는 미국 FDA 임상 승인 이슈가 있어 바이오 내에서도 개별 재료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는 재료가 크면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 급등보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심 섹터는 실적주입니다. 관심 종목은 SK네트워크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삼성생명, 삼성화재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추격하기보다 시초가 위치와 상한가 이후 매물 소화를 봐야 합니다. 삼양식품은 실적 기대감이 강하지만 주가 위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눌림 대응이 더 적합합니다. CJ제일제당은 대형 실적주 성격이 있어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보험주 쪽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실적 발표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심 섹터는 히토류와 미중 갈등 관련주입니다. 관심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동국아레네스입니다. 이 종목들은 미중 회담 결과에 따라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단기 테마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반대로 봐야 합니다. 미중 회담이 부드럽게 마무리되면 히토류주는 오히려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담에서 갈등성 발언이 나오거나 관세, 대만, 첨단 기술 규제 문제가 부각되면 히토류주는 다시 단기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주는 장 시작부터 무조건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거래 대금을 같이 보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조 관심 섹터는 조선과 항공입니다. 조선에서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봐야 합니다. 오늘 LNG선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조선 쪽에도 재료가 있었습니다. 항공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슈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주는 합병 재료가 이미 반영됐는지 추가 상승 동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대응 전략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8,000선 근처에서는 추격 매수를 줄여야 합니다. 지수가 강한 것은 좋지만 높은 위치에서는 좋은 종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미중 회담 뉴스보다 장 초반 수급을 먼저 봐야 합니다. 뉴스 제목은 좋게 나와도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가 애매해도 거래 대금이 강하게 붙으면 시장은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계속 시장 중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S에코에너지, 삼성전기, 대덕전자 쪽에서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 시장은 아직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급등주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상한가 종목 신규 상장주, 바이오 급등주, 히토류 급등주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 종목에 크게 들어가기보다 작은 비중으로 흐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내일도 그 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돈은 반도체에서 AI 인프라로, AI 인프라에서 로봇으로, 그리고 바이오와 실적주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내일 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받쳐주는지, LS에코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AI 인프라 흐름을 이어가는지, 알테오젠이 바이오 분위기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가 미중 회담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장에서 어떤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지 유픽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